네, 최근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필식! 필식.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속에서도 종목들 간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리비안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DY이고요. 리비안의 부품 협력사 DY, 애플과 리비안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보합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흐름인데요. 지금 현재 DY 접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동사가 리비안 관련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부분들, 핵심적으로 테마성의 역할을 좀 했던 부분은 두 가지겠죠. 센서 클리닝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리비안은 픽업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오프로이드 부분도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센서 클리닝이라는 것은 결국 바깥쪽에 있는 카메라라든가 센서들에 대해서 좀 지저분해지는 부분들을 스스로가 조금 클리어하는 부분의 강점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센서와 함께 리어 와이퍼 모터 부분의 납품이 이제 결국 리비안 쪽에서 양산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결국 출고가 확산될수록 동사에 대한 직접적으로 수혜가 나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쪽에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이 기대감으로 좀 발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텅텅 비어있는 가운데 윗꼬리가 일단 하단 쪽에서 내려왔던 장대 캔들, 기준 캔들에 올라타지 못하고 저항이 걸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점에서 좀 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요. 되도록이면 신규적인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분도 이렇게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6,700원 아래쪽의 밴드 6,700원에서 이렇게 6,200원 밴드 쪽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뉴스를 좀 기다리는 부분이 좀 좋겠다. 현재 기준에 놓고 보면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한테 인도되는 출고량들이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될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쪽에서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 쪽에 눌림목 매수 잡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플레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DY 6,700원 선 이하선에서 저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까요? 다음으로는 A스토리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드라마 우영우의 인기가 나날이 급증하면서 제작사인 A스토리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6거래일 연속 주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워낙 많이 오른 자리긴 한데 지금이라도 올라타 볼 수 있을까요? 네, 관련된 이 제작사들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 그리고 3분기 부분에 이런 A스토리 같은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군에서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또 매도 의견을 먼저 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주봉상과 오늘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보시면 주봉상에서 위쪽에 매물대가 다시 한번 기대감 쪽이 됐건 앞에서 하반기 이슈를 만들어주었던 32,500원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저항대가 걸렸다라는 부분에 한 번쯤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두 번째 쪽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신이라든가 투신 쪽에 대량 매도 압박 부분 그리고 현재 넷플릭스 부분이죠. 넷플릭스 향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컨텐츠 쪽 관련성으로 이쪽 부분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놓고 본다면 한 번쯤은 이익 실현을 하고 일봉상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 두 가지 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하단부에서 25,000대 부분에 갭 돌파 자리가 갭 안착 자리가 있었고요. 또한 두 번째 쪽으로 오늘 부분에서 갭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놓고 보면 주봉에서 보았던 32,500원대가 앞에서 형성되었던 매물대 부분을 좀 소화하는 과정 쪽 여기서 좀 더 일봉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주봉에서는 세 번째였지만 일봉상에서 네 번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다렸던 물량들이 한 번쯤은 정리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좀 잡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놓고 본다면 보유자분들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신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조금 스토리상 관련 드라마가 이제 종료
부분으로 좀 종영 구간으로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시리즈 부분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이 갭을 좀 메꾸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단부보다 조금 더 낮은 27,900원 이하 정도에서만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겠고, 이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공격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한 번은 이익 실현을 하고 가려고 하는 힘들이 매우 강한 윗골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이스토리 바닥권 나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에게는 이익 실현 사인을 주셨고요. 신규로 접근을 한다면 저희가 눌림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감별해 봤고요. 오늘 또 주실 종목 점검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동사가 참 여러 가지 색깔 변화가 좀 만들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한 반도체 프리커버 커서, 태양광, 그다음에 LED 이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전구체 소재인데요. 트리메탈이란 알루미늄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이 전구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질을 변화를 시킬 때, 그러니까 소재를 변경할 때 최우선적으로 먼저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의 소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사실은 지금 현재 기준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중점적이 되어 있던 것이 이제 태양광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난 뒤에 LED 쪽으로까지 넘어가는 산업 모두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태양광, LED 모두 효율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소재 변경이 지금 막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함께 동사가 결국 전구체 부분의 소재 쪽에 집중적으로 타겟화 있기 때문에 직접 수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놓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쪽, 특히나 투신 쪽의 트레이딩 관점 쪽이 매수가 좀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건 긍정. 하지만 이제 금액적인 규모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주봉상으로도 놓고 보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흔들릴 때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일봉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현재가 4,610원 이하 쪽에 눌림 매수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4,95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 4,950원 자리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슈를 똑같은 이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움직였던 것이 이제 태양광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동사의 트리메틸 알루미늄 부분이었죠. 각막 부분 쪽에서 긍정적으로 매출 다각화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 부분이었는데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4,950원을 1차 매물대로 형성을 하겠고요.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손절라인 4,25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4,250원 자리도 역시 이렇게 보시면 시장에서 거래량 많이 수반하지 않고 이탈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재차 부근에서 눌림목이 들어오고 강하게 반등을 할 때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감안해 놓고 본다라면 이탈하지 말아야지만 추세가 좀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4,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목표가 저희가 4,950원, 손절가는 4,25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통해서도 든든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 우리가 이번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금통위에서 첫 번째 빅스텝을 밟게 되는 것이냐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시장의 상황이 지금은 워낙 흔들린 이후에 좀 어느 정도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빅스텝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또 시장이 흔들릴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또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미 알려져 있느냐 아니면 돌발적으로 전격 인상 속도를 내느냐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식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반 여건 중에 제가 최근에 가장 민감하게 바라봤던 것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에 축소됐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물가도 분명히 못 잡았을 테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빅스텝으로 0.50 BP를 가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외환 보유액 부분도 아직 불확실성이 생겼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빅스텝 쪽으로 곧바로 가기는 우리나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연속성으로 0.25 BP 쪽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위치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프로그램으로 소량을, 그러니까 지난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프로그램이 시장에 개입하는 양들을 뭐랄까, 변동성에는 분명히 직접 개입들이 많아졌지만 그 부분의 규모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놓고 그다음에 환율 외환 보유액 부분에 확 줄어들어 있다라는 부분이 뉴스화가 좀 도배됐다는 거를 놓고 보면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변동성을 좀 키울 거는 같지만 빅스텝 쪽으로 곧바로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의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상으로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수급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 때문에 빅스텝보다는 한 단계 0.25bp 정도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금통위 빅스텝 가능성에 대한 그 질문을 드려봤는데 빅스텝보다는 0.25%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보면서 시황 전반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 필식!